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은요, 8장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콘솔 프로그래밍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네,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남은 부분은 다 GUI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파일이 아니라, 네,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그 스트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스트림을, 화면이나 키보드가 아닌, 네, 파일에서 읽어오거나 파일로 쓰는 과정으로 변환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스트림 입출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버퍼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출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세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받아서 손에다가 물을 일정량 모아서 세수를 하고 또 모아서 세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속도와 여러분들이 세수를 해야 되는 물의 양 차이가 있을 때 중간에서 물을 보관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버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네,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곳과 출력해야 되는 곳에 속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버퍼를 둬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보내는, 이러한 것을, 네,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줘야 하는 속도와 네트워크로 동영상이 전송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에다가 동영상을 쌓아놓고 재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도는 거,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버퍼링 중입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네, 즉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쌓는 것을 버퍼링이라고 하고, 즉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는 속도와 화면에 동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를 좀 줄여주고자 완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버퍼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에서 사용하는 그 스트리밍의 어원이 바로 이 스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일정 속도로 이렇게 데이터가 제공되는 형태를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것들을 버퍼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쓰고 싶은 걸 버퍼에 담아서 얘를 화면에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네, 스트림 입출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에서의 입출력 스트림은요, 네, 응용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우리는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력 스트림은 입력 장치로부터 자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입력 스트림을 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출력 스트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가 됐던 파일이 됐던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거나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입력 스트림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입력 스트림이고요. 출력 스트림은 반대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출력 스트림에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화면이나 파일에 이렇게 적어주는, 이러한 효과를 누리는 게 바로 출력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에서의 입출력 스트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스트림 양 끝에 입출력 장치와 자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즉 입력 스트림의 경우에는 입력 장치와 프로그램, 출력 장치에서는, 네, 프로그램과 출력 장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네, 입출력 스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스트림은, 네, 단방향입니다. 양방향으로 사용하는 스트림도 다른 예에서는 존재가 하지만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출력 스트림에 사용하는 것들은 단방향으로, 입력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입력 장치 혹은 입력 파일에서부터 프로그램으로,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나 파일로 혹은 네트워크로. 그래서 입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네, 키보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키보드도 있고, 네, 파일도 있는데
네트워크도 입력 스트림에 들어올 수 있겠죠. 출력 장치도 뭐 화면이나 프린터나 파일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도 네, 출력 스트림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네트워크는 거의 같은 속성으로 바라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출력 스트림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바이트 스트림의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요. 문자 스트림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문자 단위. 자바에서는 문자 한계가 2바이트죠. 바로 네,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C 언어에서는 ASCII라고 하는 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1바이트 단위로 캐릭터를 핸들링 했지만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체계를 쓰기 때문에 2바이트 단위로 네,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문자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고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버퍼의 구조와 같고 버퍼는 네, 우선 네, 스트림은 네, 버퍼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버퍼는 원래 Q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Q의 속성인 선입 선출 구조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Q가 버퍼가 되고 버퍼가 스트림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 선출 구조는 네, FIFO라고 부르죠. First in, first out. 처음 데이터가 들어온 것들이 처음으로 출력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들어온 게 여기로 처음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FIFO 구조, 선입 선출 구조로 이용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림의 종류는 크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이트 스트림은 보통 바이너리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단순 바이트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 바이트로 처리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동영상, mp3, 뭐 아래 한글 문서, docx, 워드 문서, ppt, 뭐 pdf 이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문서들은 다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도 거의 바이너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바이트 스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문자 스트림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거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을 하고요. 파일의 경우에는 네, 텍스트 파일이나 .java 파일 혹은 뭐 .c, .cpp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신다면 메모장에서 바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애들이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 외에 메모장에서 열었는데 우리가 읽을 수 없다. 얘네들은 대부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으로 유니코드 체계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문자 스트림으로 사용을 해서 얘네들은 문자를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스트림으로 사용이 돼서 문자가 아닌 바이너리 데이터는 스트림에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코드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텍스트 파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에서는 입출력 스트림을 구현하는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클래스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은 네트워크도 물릴 수 있고 파일도 물릴 수 있고 키보드도 물릴 수 있고 화면도 물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 스트림은 네, 파일 인풋 스트림, 네, 뭐 필터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라인 인풋 스트림, 뭐 푸시백, 파이프 인풋, 시퀀스 인풋, 바이트 어레이, 스트링 버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다 스트림으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인풋 스트림으로 끝나는 애들은 입력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나는 애들은 출력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입력 스트림, 그리고 필터를 거치는 입력 스트림, 버퍼를 이용한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받기 위한 애, 그리고 줄 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입력 스트림, 네, 푸시백 하는 애, 파이프드 하는 애, 시퀀스, 그리고 바이트 어레이, 뭐 스트링 버퍼,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를 처리하기 위한 애겠죠. 그리고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형태로 인풋 스트림을 구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애고요. 출력의 경우에는 파일 출력, 네, 필터 출력, 버퍼드 출력, 데이터 아웃 출력, 네,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네, 프린트 스트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파이프, 바이트 어레이, 뭐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스트림으로 끝나면은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풋 스트림으로 끝나면 입력을 위한 애,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나면 출력을 위한 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물론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필요하다면 API 문서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자 스트림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는 우리가 주로 글자를 읽는다, 글자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은 리더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네. 아웃풋 스트림은 쓰다, writer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input stream reader, file reader, buffered reader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앞부분은 되게 비슷하죠. 네. writer도 output stream writer, file writer, buffered writer, filter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해서 writer로 끝나면은 얘는 문자를 출력하는 애구나. reader로 끝나면은 얘는 문자를 읽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입출력 스트림에서 바이너리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을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름으로도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트림에 또 스트림을 연결하고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들을 연결해서 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캐너 클래스를 이미 사용해 보셨는데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그 스트림을 스캐너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죽을 하는 스트림에다가 커팅을 하는 스트림에다가 쿠키를 만드는 스트림을 이어붙이면 과자를 만드는 스트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도꼭지 스트림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고 샤워헤드를 연결하면 샤워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입력 스트림 스탠다드 인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표준 입력 스트림이 있는데 이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 리더 스트림에다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읽게 되는 거고요. 혹은 뭐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읽을 때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풋 스트림 리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스캐너랑 비슷하죠. 그래서 읽어서 얘는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자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2바이트의 문자를 입출력하는 스트림이고요.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mp3나 뭐 mp4와 같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동영상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는 입출력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나 와이터로 끝나는 애들은 다 문자 스트림을 다루는 클래스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인풋 스트림 리더랑 아웃풋 스트림 리더,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파일을 읽고 쓸 때에는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쓰는데 얘는 텍스트 파일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읽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리더 쓸 때 system.in이라는 객체를 집어넣듯이 파일 리더에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고자 하는 파일 객체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파일에 절대 경로를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파일 리더가 생성이 되고 얘를 통해서 읽는 방법은 인풋 스트림 리더랑 동일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파일을 열었을 때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는 거.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오픈하고 클로즈 해줘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클로즈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요거 사용하시는 거 별로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하실 때 이제 디코 코드나 GDB 온라인에서는 실습이 어려울 거고요. 학기 초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이클립스 환경 구축하셔서 JDK 깔고 이클립스에 연동해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진행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출력 결과 화면들을 캡처해서 아래 한글에다 붙여놓고 아래 한글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문제를 특정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쳐보고 출력 결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 리더로 텍스트 파일 읽기. 요거 그냥 그대로 쳐서 텍스트 파일 읽어서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거. 정상적으로 나오면 요거 캡처 해가지고
예제 8-1 결과 해가지고 이거 딱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즘 숙제가 많다라는 학생들의 민원도 조금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로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이번 챕터에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익히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숙제를 간소화해 해드렸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챕터에 나오는 예제들만 실행해보고 결과 화면을 캡처하면 다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별도의 과제로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제가 문제를 한두 개만 찍어서 그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우선 이번 주는, 네, 챕터 8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실행해보고 결과 화면만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쳐보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캐너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에 system.i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일의 경로, 전체 경로가 들어가고 읽을 때 리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캐릭터로 한 글자씩 읽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집합과 인풋스트림 리더를 이용한 텍스트 파일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파일이 파일 스트림을 하나 읽은 다음에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FIN 했는데, 얘가 어떠한 인코드 방식으로 한글이 저장되어 있느냐, 유니코드냐 아니면은 완성형 MS949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윈도우즈는 보통 이 방식을 쓰니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뭐 다른 방식을 쓰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읽을 수 있다. 메모장을 읽어서 여기에 오면 데이터를 얘를 읽어서, 네, 캐릭터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게 된다 라고. 그래서 요것만 한번 진행해 보시면 파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소스 코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렇게 화면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텍스트 파일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US ASCII로 잘못 읽었다 라고 한다면 실제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출력은 이렇게 이상하게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인코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파일에 쓸 때, 네, 파일로 쓸 때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그냥 파일 라이터로만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주고 파일 경로 써주면 됩니다. 이때, 네, 쓰고 싶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버퍼 단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라이트로 쓰시면 되고요. 버퍼 단위로 크게 쓸 때는 이렇게 버퍼를 쓰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0에서부터 얼마만큼, 1024개만큼, 네, 1024글자를 한 번에, 네, 파일에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자주 해야 되겠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를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콘솔에서 이렇게 치면, 네, 파일에 저장되는 거. 그래서 입력된 것들을 받아서 스캐너에서 한 줄씩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버퍼에다 놓고, 네, 출력을 하고 계속 돌다가, 네, 종료를 하면 빠져나오는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바이트로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이제 바이너리로, 네, 이진수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그 어떤 클래스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가 바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위에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네, 얘를 상속받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긴 하지만, 네, 인풋에서는 얘가 제일 위에 슈퍼, 아웃풋에서는 얘가 제일 위고, 이 추상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다 구현해 놓은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파일로 입출력을 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쓰시면 되고, 이럴 때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저장할 때 쓰는데, 여러분들 이미지를 저장한다거나 뭐 이럴 때에는 얘네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읽어올 때도 얘를 쓰셔야 되고요. 예,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아웃 스트림은 여러분들 프리미티브 타입, 뭐 차, 인트,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int, 네, 불린, 네, 또 뭐 있나요? 네, 플로트, 뭐 이런 애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파일에다 쓰고 싶을 때, 네,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파일이 아니라 출력을 하거나 뭐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얘를 여기에다 연결하면은 파일에다 쓰겠죠. 네, 그래서 문자열도 바이너리 형태로 출력이 된다, 입출력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값을 파일에 저장하는 바이트 스트림 코드는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고, 읽기 모드로 열어주고, 쓰기 모드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하나하나 써주면 파일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헥스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16진수로 2진수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를 읽고 볼 수 있는 에디터가 있는데, 그 에디터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7과 31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쓰는 거 실제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메모장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혹은 헥스 에디터에서 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리드를 통해서 읽으면 되는 거라서, 네, 데이터에 앞서서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이 파일을 읽어서 이 데이터들을 읽기 위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각각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한 번만 따라 쳐보면 대충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 자바 수업은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모두 끝났고, 알고리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코딩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필요하면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설명을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네, 실습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은 웬만하면은 4-50분 안에 좀 끊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댁에서 뭐 이 수업은 4시간짜리 수업이니까 3시간 이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버퍼 입출력 스트림과 버퍼 입출력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버퍼를 가진 스트림을 처리를 하고자 할 때 하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버퍼는 속도 차가 날 때 데이터의 분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버퍼라고 얘기를 해서, 네, 입출력의 효율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API 호출 횟수를 줄여서 성능 개선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키보드 하나하나 칠 때마다 프로그램이 얘를 직접 읽어가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뭐 분당 한 뭐 4,500타 친다라고 하면은 1분에 4,500번 키보드에서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체제가 계속 키보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키보드의 입력이 100개씩 모아서 한 번에 읽어가게 만들어주면 키보드의 값을 읽어오는 루틴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분당 400타라고 했을 때 1분에 4번만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입력은 다 이러한 버퍼 입출력을 사용을 합니다. 네. 출력을 할 때에도 모니터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힘드니까 한 줄씩 그린다거나 화면 하나씩 그린다거나, 그러면 화면 하나에 해당하는 걸 모두 저장을 해놓고 한 번에 빵 하고 화면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퍼 스트림도 바이트 버퍼 스트림이랑 문자 버퍼 스트림이 존재하니까요. 바이트 단위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버퍼 스트림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고요. 혹은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버퍼 스트림은 유니코드 문자 데이터만 처리하는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가 있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앞에 있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거의 동일하지만 중간에 버퍼가 있어서 속도 차이를 많이 해결해주는 애들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퍼들을 한 20바이트 정도, 한 10글자 정도씩 처리하기 위한 애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10글자를 채우지 않고 5글자만 쳤으면 얘가 아직 읽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같이 여러분들이 키 입력을 바로바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림 방식을 사용하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파일 입출력이나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퍼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사용 방법 앞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동작 가능한 형태의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바이트씩 읽어서 처리하는 애로 이렇게 만들어서 5개씩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5글자씩 처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5개 먼저 하고 3개가 있으니까 아직 2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종료하려고 플러시를 했을 때 이제 끝내는구나 하고 나머지가 나오고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일 클래스인데요.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이나 파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파일의 절대 경로들을 모두 관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얘는 파일의 경로명을 다루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java.io.file이라는 클래스고 얘를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파일의 디렉토리 경로명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고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디렉토리를 만든다거나 파일의 크기 등의 정보를 본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어서 얘는 파일 자체로 읽고 쓰는 기능 자체는 없고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고 파일의 이름은 얼마고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안의 내용은 얘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시려면 이렇게 절대 경로를 써주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파일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얘에서 getName 하면 파일의 네임을 알 수도 있고 getPath 하면은 전체 경로를 알 수도 있고 getParent 하면은 해당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클래스는 디렉토리와 파일도 모두 하나의 클래스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isFile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제공을 하고요. isDirecto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클래스의 실제 이 파일이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isFile, isDirectory라고 하는 메소드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디렉토리라면 그 밑에 다른 디렉토리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subfiles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를 통해서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나 파일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템프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이 배열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리스트를 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디렉토리 하나 지정하고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얘도 한 번만 따라 쳐보시면 얘가 뭐 하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읽어서 다른 파일에다가 써주는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는데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파일을 열어서 읽을 파일과 저장할 파일을 2개 읽어서 읽을 파일은 파일 리더로 열고 써야 할 파일은 파일 라이터로 연 다음에 파일 리더로 연 파일을 읽어서 파일의 끝이 아니라면 써야 할 파일에다가 한 글자씩 계속 써주면서 반복을 해서 파일 끝까지 하면 파일 카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복사가 됐습니다라는 것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다.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사용하는 게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리더가 아니라 스트림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혹은 1바이트, 2바이트씩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게 상당히 느릴 수 있으니까 얘도 블록 단위로 버퍼를 사용해서 고속으로 복사를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1024 바이 10이니까 10kb씩 한 번에 카피를 땅 하고 끝내는 이러한 복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방금 전에 살펴보신 이 예제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요.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실습해봐도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